배 대표님, 예. 25일 날 유증교사 선고가 있습니다. 네. 개봉 박두입니다. 개봉 박두입니다. 그러나 지금 유증교사에 대한 선고에서 뭐 무죄라든가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예, 네. 법조계. 예, 전문가들은 볼 때 그렇죠. 이건 너무 명백한 유증교사 혐의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최근에 특히 이런 유증교사든가 이런 것의 경우는 거의 실형을 받는 것이 그렇죠. 대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추세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조선일보에서도 최근 3년간 예. 이 유증교사 이 부분에 대한 선고 통계를 냈던데 뭐 실형이 한 80%가 넘더라고요. 넘죠? 예. 예. 벌금형도 거의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이른바 사법 방해 아닙니까? 그래서 정당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게 만드는 게 유증교사 아니에요. 판사 입장에서 그렇죠. 보면은 내 직무를 완전히 유증을 해가지고 또 교사를 해가지고 방해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괘씸죄까지 더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 최소 징역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뭐 집행유예가 붙느냐 안 붙느냐의 차이인데 뭐 집행유예가 붙든 안 붙든 예. 이재명 대표가 법정 구속될 가능성은 없습니다만은 예. 그렇게 될 경우 지금 2연타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거법 이중교사. 그렇죠. 과연 이재명 대표가 버틸 수가 있을 것이냐? 당장은 친명이 당을 다 장악해 갖고 사실상 사당화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사 옹위하자. 그리고 법적 대응까지도 그러니까 변호사비까지도 당에서 대야 한다.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언제까지 버틸 것인가? 이재명이 과연 깜빡으로 갈 것이냐? 감옥이냐? 대권이냐? 이 양갈래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는 대체로 그 결정적인 시점, 이른바 벼락의 시점, 날 벼락의 시점은 내년 한 2월, 3월로 봅니다. 더 늦춰지는 않을 것이 왜냐하면 목련꽃 필 때쯤입니까? 그렇죠. 목련꽃? 목련꽃이 이제 더 일찍 피니까 2월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왜 그렇게 보냐면 일단은 공직선거법에 2심이 나올 점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 많이 미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1심에서의 판결물이 워낙 꼼꼼하기 때문에 예. 한성진 판사의 이 내용이 2심으로 가더라도 더 뭔가 검찰에서는 이미 다 수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재판도 질질 끌 일이 없습니다. 2년 2개월 하면서 할 건 다 했어요. 지금 3심이 예. 나와서도 이미 나왔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위정교사 말씀하셨는데 개봉 박두입니다만 대체로 1년 6개월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다수 이유가 첫 번째로는 이 위정교사가 매우 중대하다라는 거, 재판에 영향을 주는 가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정한 사람보다는 위정 교사를 한 사람이 더 가중이 되는 겁니다. 시킨 놈이 더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더 나쁜 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위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김진성이죠. 예. 김진성이 자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백한 김진성보다 자백하지 않은 사람은 교사에다가 자백도 안 하기 때문에 가중에 가중, 묻고 더블로 가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원래는 사실은 검찰이 구형한 3년이 아니라 4년이 맞겠죠. 근데 이제 뭐 지금 공직선거법도 나와 있고 우리나라 법은 지금 자꾸 보태고 하는 식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 같았으면 이것은 뭐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형벌이겠죠. 최고 법정형이 5년이니까 5년 때립니다. 그렇죠.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정말 끝장이 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법원은 굉장히 판례를 중요시합니다. 네, 판례를 그런데 지금 유사한 사안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것을 법에서 이제 가져와서 그 법 근거에 의한 형을 이제 판결을 공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걸 보더라도 지금 조선일보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미 이런 유사한 범죄는 다 유죄라는 거예요. 네, 유죄입니다. 맞아. 실형이에요, 실형. 그럼 그 전에 형을 받은 사람들을 그럼 다 무죄를 시켜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걸 예. 무죄시키기 위해서.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고. 그러면 저는 이제 공직선거법이 왜 문제가 되느냐. 첫 번째는 공직선거법이 2심이 나오면 이건 3심에서 뒤집어지기가 매우 힘들어요. 네. 왜? 공직선거법은 더군다나 법률심인 대법원 판결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건 왜냐하면 법률심에서 다른 잣대를 들이댈 수가 없습니다. 거의. 그런데다가 지금 이 조희대 대법원장도 워낙 다른 어떤 사안도 영향을 받지 마라. 오로지 법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얼마나 큰 타격이냐면 지금 의원직 상실에다가 이제 10년 동안 선거에도 못 나옵니다. 네. 끝입니다. 그 다음에 434억 원을 배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묘한 것이 어떤 법이 적용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이 토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성남시장 때의 일로 경기지사 때 이제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오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대선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 개인이 물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그래요? 나옵니다. 서른 사실- 전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상 개인 내 비리지 사실은 개인이죠. 민주당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었던 아니, 일이죠. 그리고 이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김문기 전 처장과 그 다음에 이 백현동이라는 게 성남시장 때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예. 민주당과 무관해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라도 434억 원을 노역을 해서라도 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치명적이다. 2심이 실형으로 확정이 돼버리면 저는 완전히 호남 여론까지 와야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위증교사에서도 징역형이 나오게 되면은 이재명으로서는 살아날 길이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제가 볼 때는 이미 판결문은 다 써놨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1심 선고가 나오면서 민주당 측에서는 사법살인이다, 사법양아치다, 일개 판사다 하면서 그렇게 욕을 해댔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법흑역사다 이렇게. 완전히 뭐 그런데 사법부를 이재명 대표가 22일 그 국회에서 확대 간부 회의가 있었는데 정말 사법부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아주 극진한 말을 했어요. 딱 돌변을 해가지고 2년간 법정 끌려다닌 내 자리 찾아준 건 사법부다. 사법부 독립성과 양심, 정의에 대한 추구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다. 그동안 여러 가지 2년간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사필 규정 후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 사법부였다. 이 정도면 아주 그냥 극찬 아닙니까? 극찬 사법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선 거예요? 아니 회유 전략이죠. 회유? 회유 전략이죠. 말하자면 아니 조국 대표가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지난 총선 때는 윤 정부를 향해서 너희들 막 쫄아째 막 치아뿌라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죠. 지금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조국 대표 너희들 쫄아째 막 치아뿌라 막 이 이야기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회유 전략을 통해서 이른바 반전을 모색하겠다. 사법부에 이른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나는 안 그렇다. 아니 민주당에 하지 말라 하는데도 아니 왜 그래? 나는 안 그렇다니까요. 이걸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든 안 하든 사법부는요 상관없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100만 명이 1000만 명이 장애 집회를 하든 아니면은 뭐 탄원서를 보내든 한성진 판사 그 다음에 우리 누굽니까? 김동연 판사 또 누굽니까? 우리 그 수원지방법원의 신진우 판사 끄덕도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를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선 1차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게 대표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 보면은 위증교사까지 징역형이 나온다 한다면은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게 도리인데 뭐 쉽게 물러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포스트 이재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이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후 포스트 이재명 그리고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근데 포스트 이재명도 당대표 자리를 누가 차지할 건가가 있고 또 하나는 진짜 이재명이 낙마를 했을 경우 낙마가 전제가 된다 한다면은
내년 뭐 항소심만 가면은 대충 낙마라고 봐야 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경우 누가 대권 주자로 나설 거냐? 당 대표 무게와 대권 주자 무게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봅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그렇죠. 정치권에서는 시나리오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만 저는 더 집중적으로 거론될 수밖에 없는 것이 공직선거법 2심이 나올 때. 예. 그때가 내년 2, 3월인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 되면은 지지율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못 버티는 지지율이 한국갤럽 지지율 20% 선이다. 19% 민주당 지지율이 나오는 순간 도처에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물러나라는 소리가 아주 강하게 거론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호남 여론. 호남에서 지지율이 30% 되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대표 못해요. 예. 왜냐하면 지금 한국갤럽에서 그래도 지지율이 좀 버티고 있는데도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민주당 호남 지지율이요. 가장 최근에 지난 바로 19일부터 21일까지 그 한국갤럽에서 오늘 소개됐던 게 49%밖에 안 돼요. 그 직전에가 48%. 예. 10월 달이 민주당 지지율이 64%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패배하고도 2022년 4월 달에 민주당 지지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민주당 지지율이 호남에서 76%였어요. 그 이야기는 호남에서는 어째 못 믿겠어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2심에서 항소심에서 실행이 나와버리면 못 버텨요. 그래서 저는 그때 되면은 누구한테 점을 찍느냐가 중요하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근데 낙점이죠. 이런데 이른바 비명계에서 거론하는 삼총 삼김. 예. 삼총 그러면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이다. 삼김이면은 김동연, 김두관, 김경수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왜냐면 그 사람들 줬다가는 완전히 이재명 대표의 목이 비틀리는 거죠. 목이 꺾이는 거예요. 이재명을 키울 수가 없죠. 그러면, 살려줄 수가 없죠. 그냥 그대로 눌러버릴 테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다시 민주당 이 대표 권한이라든지 민주당을 장악하고 대선 후보가 되면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진 이기겠지요. 진 이기겠죠.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재명은 없습니다. 이러겠죠. 아예 그냥 아예 그 특유의 목소리로 예. 이재명이 누굽니까?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3인방이다. 이른바 김추, 추정김입니다. 추정김. 이게 정말 김 그러니까 먹는 김 아니고 추미애, 정청래, 김민석이죠. 왜? 이 사람들이야말로 자기를 보호해주고 핸들링이 가능하면서 이들이 대권에 올라가면 자기를 바로 사면해주면서 자기는 다음 대권을 바로 노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차차기는 얼마든지 나가죠. 자, 근데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추미애를 하기는 곤란해요. 추미애는 원죄가 있죠. 윤석열을 대통령 만든 사람. 땡!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냐면은 정청래죠. 정청래는 다 좋은데 비호감도가 높아요. 그 얼굴 가지고는 어렵죠. 그렇죠. 정청래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민주당이면은 그래도 상당히 정권 교체 이 의향이 클 텐데 여론이 클 텐데도 불구하고 정청래는 좀 쉽지 않을 때 그렇다면 누구냐? 최근에 가장 믿을 사람. 최근에 이재명 대표를 온몸으로 사수해주고 있는 그 남자 김민석이겠죠. 예. 그 남자가 있어 김민석 이러겠죠. 왜? 요즘에 뭐 이재명 대통령 만들겠다고 난리죠. 그리고 본인도 원죄가 있죠. 정몽준을 따라간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노무현을 버리고 정몽준한테 따라간 어떻게든 갚아야죠. 이재명 대표에게 갚아야죠. 그러니까 뭔가 좀 구멍이 난 사람들이 더 안전해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은 끝까지 뭔가를 이재명 대표를 꺾기는 힘들거든요. 비틀기는 힘들거든요. 진이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면 김민석이 누구냐? 또 민주당의 여러분 이거 흥미로운 거 제가 말씀드려요. 87년 대선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가는 그 서울대학교에서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안 나왔어요. 예.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서울대 사회학과 거기다가 SS입니다. 서울 숭실고등학교. 네.
총학생회장. 그다음에 총학생회장. 그러니까 살짝 언제는 있지만 이 정도 스펙이면 그런데 보니까 요즘에 완전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심이 불타오르지 않습니까? 예. 불타는 남자. 전당대회 때도 정말 다 꺼져가던 정봉주에게도 뒤처지던 김민석. 글쎄 왜 지지율이 득표가 안 나와요. 이래버리니까 바로 올라가 버렸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본부장이 되겠다. 최근에 전방위로 또 방송도 합니다. 집권 플랜 본부 본부장 아닙니까? TV 조선까지 나갑니다. 예. 그러면서 또 김건희 규탄 또 본부장까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막내설 때 점 하나 찍었을 때 자 보십시오. 추미애, 정청래, 김민석 중에서 점을 찍었을 때 명자에 조금 가까워질 만한 사람이 또 김민석이야. 민에다가 명자 찍을 수도 점 하나 찍으면 명하고 비슷해질 것 같긴 해. 김명석 될 것도 같아. 명석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저는 종천 전 의원이 일종의 요즘에 이 조 스트라다무스라는 이야기가 또 듣는 것 같은데 조금 김민석 쪽에 점을 찍을 가능성도 없죠. 그리고 점이라는 게 고박사님 아시면 너무 멀리 안 날아가잖아요. 예. 이 수박씨를 뱉어도 요즘 수박이 유행이니까 민주당은 수박씨를 뱉어도 가까운 데 떨어져. 그럼 요즘에 제일 가까이에 있는 자리도 바로 옆자리예요.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에게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게다가 낙점을 할 거다. 예, 서울시장에 출마를 해봤기 때문에 좀 큰 선거에 대한 감도 있잖아요. 그런 김민석을 내세울 안전하게. 예.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김민석이 가장 안전한 낙점의 대상 인물이 그렇죠.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죠. 예. 경영사장, 바지사장, 오너가 일단 빠지고. 예. 과거도 아니네요. 푸틴 대통령이 메드베데프. 메드베데프 그 네. 사람 대통령 시켰다가 자기가 또 대통령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야 잘했어 약간. 이제 끝났어 이제 내가 할 거야. 그리고 예. 쭉 내려 보내버리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 러시아 같은 경우 독재 국가니까 그게 가능할 수가 있는데 아마 이재명도 제일 고민이 그걸 김민석을 내세워 가지고 이기겠느냐. 과연 대선에서 이길 수가 있냐. 대권이라는 그렇죠. 것은 우리 흔한 말로 판돈이 너무 많이 걸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판돈이. 그래서 다들 그걸 못 놓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 또 투자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고. 그럼요. 그런데 김민석 가지고 될까? 그렇죠. 그리고 걔 딸도 김민석에 대해서는 조금 저 사람은 김민세야 하는 그렇죠. 그런 어떤 이미지가 강하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임팩트가 조금 없어 보여. 그렇죠. 지난번 억지로 수석 최고위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안 했으면 저 5등이나 겨우 최고위원 틀까 말까 간신히 하는데 됐죠. 그냥 이재명이가 딱 나서 가지고 정봉주를 깔아뭉개고 그렇죠. 억지로 만든 사람인데 그런데 이재명이는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면은 전국 돌아다니면서 지원 유서도 못 안 옵니다. 되죠. 안 되죠. 아무것도 올 수가 안 없어요. 되죠. 그런 상황에서 김민세를 딱 내세웠을 때 과연 우리 되겠느냐. 국민들이 지지를 이재명처럼 해주겠느냐. 그게 예. 문제야. 그런 여러 가지들이 겹치면서 네. 거기에 또 노련한 박지원이라든가 그렇죠. 또 정동영이야말로 아. 이재명의 사부지요. 사부죠. 이재명을 성남시장 공천 준 사람이 정동영이니까. 그래서 국회의원 공천 드렸잖아요. 예. 사부님께. 네. 예, 그래서 야권의 정치 원로라고 할 수 있는 네. 박지원, 정동영들도 거기 때 숟가락을 좀 얹을 겁니다. 제가 이재명을 잘 압니다. 정동영입니다. 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